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대출이 확실한 궤도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3주간 발생한 신생아 특례 대출 중간 결과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2월 16일 기준 대출 접수는 13,458건, 액수로는 3조가 넘어갑니다. 3조 3,928억이나 되죠. 이게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속도가 빨리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같이 부동산 혼조세가 계속될 때는 유주택자들 대상으로 나오는 대환대출 외에 무주택자들이 확실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개꿀 같은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일단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1.88% 정도 낮아서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금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매 시장에서 집값을 다시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3조 가까이 대출 신청이 된 것 중에 2조 4천억 정도가 기존 대출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신생아 대출 오픈이 되면서 이런 특징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이런 포인트가 부각이 되면서 대환대출이 대세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수요층이 대출을 이용하려는 EQ, 상당히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감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갈짓잡 행보를 보이니까 불안한 겁니다. 젊은 층들 기존에 앞뒤 안 보고 무조건 직진했던 대출 경향이 상당 부분 뒤로 후퇴를 한 거고, 후위를 도모하자는 분위기 팽배해진 거죠. 굉장히 선택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의 감성이 개인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질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을 둘러봐도 당장 노도강을 직격했던 같은 세대의 또래들이 거의 반토막 난 집값 부둥켜 안고 꺼이꺼이 울고 싶을 정도로 갭2는 그냥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편이죠. 게다가 앞으로 갭2의 문은 완전히 막힐 것으로도 보이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스트레스 DSR이 오픈이 되면 자금줄이 처음부터 막히기 때문에 원천봉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상황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대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굳이 신규 대출 일으켜서 무리하게 진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환으로 가자.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원금이자 금리를 낮추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는 거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금리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 영끌이라는 말이 너무도 타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서 자칫 아무리 저금리라 해도 대출 잘못 일으켰다간 삶의 질이 완전 나락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대출은 지금 매매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다시 반대로 돌릴 수 있는 부동산 쪽으로의 공격적인 전환점이 되지 못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정책금리 나오면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개인적인 폐해가 없는 쪽으로 돌려서 까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개인 자금에 대한 쉴드를 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이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심지어 대환으로 인해서 금리를 현 상황에서 낮출 수 있는 게 어딥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 자고 가장 실익이 있는 파일을 찾아서 한 입에 털어놓으면 그만이란 얘기죠. 그동안 너무 유주택자들 위주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많이 쏟아져서 세금 문제라든지 청약제도라든지 무주택자가 비빌 언덕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 정책 금리들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신생아 대출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매매 시장에서 집을 함부로 사지 않겠다. 경계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금은 절대로 무리해서 일으키지 않고 지금의 고금리 상황은 장기간 지속이 될 테니 낮은 금리로 갈아타서 후위를 도모하겠다는, 앞으로 매매 시장에서 수요는 이렇게 더욱 쪼그라들 가능성 많은 지표라 볼 수 있겠죠. 일종의 팩트가 아니라 이건 신호입니다, 신호. 그리고 부동산 자금도 이후 더 말라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위기감에 대한 대응적인 표현이라 말할 수 있죠. 게다가 지금 가장 위기감의 선두에 서 있는 PF 문제, 이게 지금 어떻게 부동산 집값이 어느 정도 가까스로 버티는 형국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PF 문제가 한 번에 터지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버티기는 그냥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날짜로 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금융권의 PF 규모가 100조 정도에 이르렀지만 지금 완전히 덩치 자체가
슈퍼 헤비급으로 변해 있는 상태죠. 게다가 손실 흡수력, 위기가 터지면 바로 그 위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정상화로 되돌릴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 위주로 부실 위험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금융시장 전반으로 불안 요소가 확대가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F 위기가 커지고 있는 건설사 자체의 자구책 마련으로 집중돼 있던 이 방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해야 되겠죠. 알아서 위기가 터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선을 넘었다. 자금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말라가는 상황에서 무슨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있겠습니까? 침몰해가는 배를 바라볼 뿐이지. 빨리 구명보트 띄울 수 있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은 터지게 되는 건데 상반기 PF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속도전이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매매 시장에 지금 가까스로 버티는 집값이 그냥 간당간당한 가격 태그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생아 대출의 대환대출 수요 집중화와 PF 문제의 접점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 위기라는 포인트를 찝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신생아 대출이 신규 주택 구입으로 가지 않고 대환으로 몰리는 건 더 이상 집에 대한 구매 의사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건설사들의 미분양 확대가 재앙으로 가고 있는 것도 구축에 대한 시장 기대가 무너진 것과 동시에 지금 분양시장도 높아진 고분양가 때문에 등을 돌리는 수요가 젊은 층에서부터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대환대출의 효용성을 따져서 움직이는 동선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개별 움직임들은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개별 위기가 서로 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연쇄성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엄청난 위기감으로 섞여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오늘 중국이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마저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디플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 부동산 지금 엄청난 침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양하기 위해서 취한 액션이라 볼 수 있는데 6개월 만에 대출 우대금리 LPR을 전격 인하했습니다. LPR 5년 만기를 4.95% 인하하고 1년 만기는 3.45%로 종전처럼 유지한다고 했는데 5년 만기 같은 경우는 4.20%에서 대폭 인하된 수치라 볼 수 있죠. 거의 뭐 반년 만에 금리를 전폭적으로 내린 건데 아마도 이렇게 대출 우대 금리를 내린 건 앞으로 기준금리까지도 내리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헝다그룹이 파산하는 등 뭐 엄청난 부동산 내용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빌려준다 해도 집을 사겠다는 이 내수 수요가 붙질 않아서 좀처럼 부동산 부양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부동산 집값이 떡락을 하는데 국가에서 저리를 내준다 해서 집을 덥석 사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거죠.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동산 경제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상당 부분 부동산 자산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요. 게다가 경제 구조 자체가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하는 지상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중국 경제가 뭐 아무리 안 좋다 하지만 우리보단 좀 사정이 그래도 나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출 우대금리를 낮추는 횡보를 보이는 건데 이렇게 자금을 뿌려대도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제하에 엄청난 위안화를 뿌렸지만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특히 부동산 경기. 그러니까 한국과 아주 유사한 고민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올라오고 있지 않죠. 중국이 온갖 정책들을 동원해서 유동성 공급에 올인했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마지막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 금리를 낮추는 파격을 보이면서 디플레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건데 지금 당장 한국 부동산 시장도 금융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 이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것처럼 만약 금리 인하가 스타트될 경우에는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대출이 본물처럼 그 수요가 터져나올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 울타리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DSR 같은 대출 규제를 미리미리 손을 보고 있는 건데 아무튼 당장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움직였다간 물려있는 것들이 많아서 PF 문제가 가장 급선무고 가계부채 뭐 1800조 규모로 늘어난 상태인데 여기서 더 한 발짝 움직였다가는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고요. 시장에선 반대로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지금으로선 GDP 대비 100%가 넘어가는 가계부채가 당장 뭐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형편이니까 금리 인하라는 상황을 미리 펼쳐보기도 까마득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아무튼 중국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의 단면은 한국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성, 같은 맥락으로 비춰지는 모습도 일면 있다는 것 무시 못하죠. 그만큼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의 파산 위기 속에서 갈짓자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440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채무를 극복 못하고 헝다가 파산 명령을 받는 일도 속출, 27년 부동산 업권의 강력한 카리스마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오늘 금리를 낮춘 중국, 바로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어떤 식으로 파산 국면으로 가는지에 대한 신호를 분명히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가 천문학적으로 파산하고 주택가격 떡락하면서 누구도 중국인들이라면 집을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게 된 부동산 최대 파산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를 촉으로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해서 금리까지 낮추는 무리수를 둔 건데,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아버리면 그냥 훅 하고 갈 수 있는 게 GDP 대비 1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등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신생아 대출 1% 절이라도 젊은 층들은 본능적으로 신규 주택 선택하지 않고 대환으로 몰리는 거고, 악성 미분양에 허덕이는 건설사 PF 문제는 이렇게 새 집도 안 사려는 분위기와 맞물려서 금리 환경이 역대급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칫 중국의 전철을 밟듯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중국처럼 파산하는 거대 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부동산 문제라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수요는 절대로 지금 서두르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리의 정책 대출이 나와도 집을 사면 앞으로 집값에 대한 가치가 더 나아질 거란 생각이 없는 거죠. 건설 현장에선 이런 말라버린 수요로 인한 미분양 증가,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PF로 인해서 위기감 고조되고 있고, 딱 이런 미래를 보여주는 게 중국 부동산의 파산인데, 얼마나 급하면 이 시국에 금리까지 내리고 있겠습니까? 미국은 오히려 또 지금 CPI, PPI 지수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금리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신화는 아무리 부양을 위해 애를 써도 이제 서서히 그 막을 내려간다는 걸 중국이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